네, 현재 시간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 오름세, 코스닥은 0.72%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중요한 특징주들, 중요한 업종 테마는 무엇이 있는지 상황실에서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란 부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대표님과 함께도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는 특징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병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넷게임즈 넥슨GT입니다. 일단 합병 배경과 함께 이번 합병으로 어떤 시너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넥슨 하면 관계사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국내에 관계사 중에 이렇다 할 만한 상장 회사가 그다지 이제 가치를 받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두 팔을 걷어붙인 게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합병의 큰 배경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제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특수를 통해서 게임주들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사 중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주가 상승을 보여왔었던 종목군들이 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합병 대상인 넥슨 GT하고 넷게임즈를 이렇게 보면 넷게임즈는 신작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강자인 그런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서든 어택을 출시를 한 이래로 사실 신작 개발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해 왔었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 숫자도 넷게임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사를 합쳐놓고 났었을 때는 직원 숫자가 이제 1000여 명급에 달하는 매머드급 게임 개발사로 이제 거듭나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넷게임즈의 대표가 이제 그동안 스타 게임 개발자로 많이 알려져 왔었는데 앞으로 신설법인에 있어서 끌어갈 인물도 바로 이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넥슨 같은 게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도 뭔가 지금 발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에서 신규 게임을 본격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넷게임즈는 또 현금 동원성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부족했는데 이를 또 뒷받침을 해주는 회사가 넥슨 GT이기 때문에 넥슨 GT가 가지고 있는 현금 동원성 그리고 넷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신작 개발과 관련한 인력들 그리고 그러한 노하우를 합쳐서 멤버드급 회사를 하나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어제 장 마감하기 직전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네. 오히려 넥슨GT와 넷게임즈 주가가 갑작스럽게 하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재료 소멸로 보고 일단 매도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그동안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왔으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마무리해 드렸는데 오늘은 또 네. 갑자기 정반대 주가 분위기로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우리가 심리전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이유가 있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의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 네. 주셨던 것처럼 이미 넥슨 GT나 넷게임즈 긴 추세로 놓고 봤었을 때 주가의 상승폭은 상당히 미진했지만 최근에는 합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시장에서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또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료 소멸로 보고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오늘 딱 장 시작하고 나니까 합병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풀이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앞으로의 중장기 성장 동력이 탑재가 된 거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 중간중간 두 회사 모두 사실 최대 주주의 주식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유통 주식 수가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큰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중간중간 좀 등락폭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넷게임즈는 일단 상한가에 먼저 도착이 된 모습이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에도 임박한 모습인데 중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그 합병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공시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소멸법인이 일단은 지금 넥슨 GT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회사가 이 합병 관련해서 앞으로 뭐 주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과를 해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회사가 이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가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식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선이 17,000원대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공교롭게도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했기 때문에 주식 매수 제시 가격이 넷게임즈가 한 17,700원대 그리고 넥슨GT가 17,900원대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이 가격이 안전마진이기는 한데 이 가격선으로 이탈이 될까봐 또 장중에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목격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넥슨GT의 넷게임즈 주가의 오르락 내리락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이러한 심리전 그리고 이 제시 가격으로 인해서 또 불안했던 투자자분들이 어제장은 매도했고 또 매도하고 나서 보니 합병에 대해서 아직 이 두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인다. 그 호재로 받아들인 투자자들이 오늘장은 상한가를 유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황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 파세요. 싱가포르 헤지펀드가 SK케미칼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SK케미칼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뭐 무증까지 나오면서 네. 주주 신화 정책을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이들의 압박 내용은 무엇인지 또 개인적으로 헤지펀드가 이렇게 압박하면 정말 SK케미칼이 그걸 고려하고 매도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먼저 이번에 압박 내용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9월에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또 자회사 모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보십시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면 SK 케미칼이 왜 이렇게 저평가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SK 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매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특별 그 수익이 잡히니까 영업의 수익이 잡히니까 이걸 가지고 특별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든지 이 두 가지의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뭔가 좀 보여줘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이번에 또 다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그 정부하고도 이제 여당이 이제 공동으로 해서 물적 분할한 이후에 자회사 모회사가 동시에 이제 상장이 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안에서의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이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조금 더 힘을 보태면서 이번에 또다시 입김을 싣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실제로 헤지펀드가 이렇게 요구를 했었을 때 어쨌든 반응은 있긴 있었습니다. 무상증자라는 그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한 가지 방편을 내놨는데 이번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주주 서한에 대해서 무상증자라는 답변이 나오기는 했지만 영 신통찮다. 그리고 실제로 무상증자 이후에도 주가가 맞아요.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직접적인 주주 가치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달라라고 또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다른 차선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자회사와 모회사를 동시에 상장을 유지를 하는 지금 시나리오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것을 매도를 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 자사주를 매수를 하고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배당을 한다든지 그걸 쉽게 들어주기에는 지금 상황이 썩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 주주 서한이라는 점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정부도 뭔가 좀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만큼 어느 정도 이를 좀 받아들이는 뭔가 다른 차선책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까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분위기로 인해서 일단은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SK케미칼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 대해서 또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헤지펀드 압박을 제하고 봐도 SK케미칼은 나름 노력은 했지만 네. 무상증자 효과가 하루 반짝이었고요. 딱 정말 무증 받는 날까지만 상승하고 그다음부터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 있죠. 백신 실적도 그렇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SK케미칼 본 회사는 리사이클링 내에서도 네.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글쎄요,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워낙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 낙폭과대주들, 특히나 대형주 안에서 낙폭과대주들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순환매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좀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초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장기전으로 돌입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보유를 이렇게나 많이 하고 있는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가총액이 20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케미칼은 이제 한 2조 5천억 원, 6천억 원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을 조금은 쫓아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건너야 될 그 강들이 많아요. 20만 원, 22만 원, 27만 원 다양한 매물대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 SK케미칼이 그러면 주가가 뭐 지난해에는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가장 최근 3년 내에 주가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주가가 안 올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에 맞춰서 SK케미칼이 2020년도에는 너무나 단기적으로 또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한 6배에 가까운 그런 상승도 나타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2020년도에 매수를 했던 그런 차익 실현 물량들을 많이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대에 지금 쌓여 있는 그 매물들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보다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 SK케미칼 본업 그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볼게요. 오미크론 찾았다. 바이오니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분석 키트를 개발했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 오미크론을 감별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키트를 보유한 바이오니아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실적이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바이오니아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을 보여줬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 방이 있는 기업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벌써 꽤 흘러왔죠.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키트를 한 달 내에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쳐 왔었고요. 그러한 이제 근거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나 장비, 시약까지 모두 자체 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던 위치였는데 이번에 개발했다. 그리고 이거를 판매를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실제로 분자 진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생산 캐파가 또 기존에 대비해서 5배 이상 늘어난 만큼 뭔가 좀 이런 움직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꼭 오미크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후에 이 회사에서의 키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신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또 지난해에 또 많이 나왔었던 만큼 뭐 여타 다른 진단 키트 관련주들 마찬가지겠지만 꺼져가던 불씨를 살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네. 상승의 사망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고점 대비 바이오니아 벌써 10%나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제약 바이오주들은 주주분들, 미리 갖고 있던 주주분들은 갑작스럽게 호재가 나오면 네. 땡큐지만 그 호재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고민이 되죠. 단순 이슈일지 아니면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시작인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니아는? 지금 그래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비해서. 네. 그런데 재료의 강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진단키트 관련 소식 외에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탈모 화장품에 대한 또
큰 재료가 또 있어요. 탈모 화장품이요? 탈모 화장품은 아직도 출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통과가 된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금 준비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 바이오니아가 되겠습니다. 탈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식약처로부터 승인 검사 결과가 조만간 이제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그 탈모를 겨냥한 화장품이 통과가 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탈모 시장을 재패를 하기 시작하는 뭔가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앞으로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톡톡한 효자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발걸음을 떼기 시작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장품을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뭔가 좀 시작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니아의 주가 방향성은 키트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사실상 이 탈모 화장품과 관련된 재료와 뉴스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150 그리고 KRS 300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인덱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려놨지만 이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매도에 또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매도의 양이 또 증가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에는 사실상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탈모 화장품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진단키트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또 탈모 화장품 그 네.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줬고요. 한 방에 있는 기업이라는 그 말도 기억에 남네요. 지금까지 김남 부대표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